다음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.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. 물에 대해서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, 뭐뭐 합시다,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. 이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물한테는 뭐뭐 해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찍어봤습니다. 했더니 모양이 굉장히 흉측하게 나왔죠. 무섭게 나왔죠.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. 이렇게 물한테 해도 이렇게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잘 클 수도 있고 못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.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옛날 시대 때 장터에서 이제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굉장히 낮았죠. 그래서 양반 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. 첫 번째 양반은 굉장히 권위의식이 강했던 양반이고, 두 번째 양반은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편을 존중을 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야, 상길아, 고기 한 건 나오. 그랬더니 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. 표정이 별로 안 좋죠. 네, 그러지요 뭐. 그래서 한 근을 잘라줬어요. 두 번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박서방,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. 그랬더니 박서방 양분이 아, 네,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고기를 잘라준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, 첫 번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기 한 근하고 상대편 고기 한 근이 양이 달라요. 기분이 나쁘죠.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 양반이 박상이라는 사람한테 야, 이놈아,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거고 내 거고 왜 달라? 왜 이렇게 다른 거야? 이렇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. 그랬더니 박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아, 그거야,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.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한 근은 맞아요, 한 근. 근데 두 번째 양반한테는 한 근 더하기 덤을 더 준 거예요. 덤 더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? 박상길 마음이죠.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 없다?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외국 속담에 혀에는 뼈가 없지만 그 말은 상대편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다는 말이 있대요.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이제 뭐 하도 식성이 좋으니까 많이 먹었죠. 이것저것 많이 먹으니까 살이 좀 쪘었어요.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만 좀 먹어. 그러다 너 살쪄갖고 그러면 나중에 키도 않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보통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? 엄마는 밥도 못 먹게 한다고 입은 막 이제 좀 나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하래?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엄마가 할 말이 없죠.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. 말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긍정의 대화법이 있는데 말 이쁘게 하는 방법이에요. 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. U 메시지는 당신이 틀렸어. 당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가 틀렸어. 네가 맞지 않아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U 메시지라고 하고요. I 메시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.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서운했다.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덕분에라는 말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뭐만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,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덕분에, 뭐 조상님 덕분에, 친구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은 U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. 한번
상황을 한번 볼까요?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.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해요.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유메시식으로. 아니,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?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? 당신 오늘 뭐 했어? 당신이 너무 그런 거 안 좋아. 라고 하는 것이 유메시지예요. 이렇게 하면 와이프는 뭐 집안을 바빠서 못 치웠기 때문에 막 치우려고 했는데 남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기분이 좋을까요? 안 좋을 겁니다. 근데 유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당신 오늘 어디 아팠어? 내가 좀 도와줄까? 집안이 많이 지저분하네? 라고 한다면 그렇잖아도 못 치워서 미안했는데 잘 치우려고 더 애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유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더하기 다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더 키워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, 그런 상황이 내 마음에는 어떻다라고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편은 기분이 덜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자주 잊어버려요. 그랬을 때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유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술을 계속 먹으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.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. 당신은 모든 게 다 그래. 매사에 다 그래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건 유메시지입니다. 근데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당신이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. 왜냐면 핸드폰 잊어버리면 가정경제도 안 좋고 유지물센터 한번 연락해서 찾아보자. 찾을 수 있을 거야.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. 이건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술 먹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핸드폰 자주 잊어버리면 남편은 그걸 미안함을 알거든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유메시지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계속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럴 때는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좀 이렇게 수긍을 하고 좀 더 자기 성격을 좀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왔을 때 유 메시지식보다는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얘기해 봅니다. 선생님, 이 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.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고 말은 한번 그냥 무의식 중에 툭 내뱉으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말 실수하고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내 의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실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할까요? 그냥 미안해, 사과? 네. 말은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거예요. 근데 뱉으면 남의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말을 얼마든지 이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수를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. 왜냐면 자꾸만 자기 딴에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한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실수를 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든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중들은 야, 저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이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. 그 자기가 한 실수에 비해서. 근데 자기가 대응을 잘하면 그때 당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실수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자기는 실수를 했어요. 근데 자기 생각에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고 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에 있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합리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대중들은 뭐라 그러죠? 집중포화를 쏩니다. 그렇죠.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대응을 잘못한다. 경솔하다. 오히려 더 대중들은 더 화가 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
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인정을 하는 인정을 하는 거죠. 뭐 공인들이야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만 네. 소소하게 정말 뭐 네. 배우자나 가족 관계, 친구 관계의 경우에는 인정하기가 사실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쉽지 상하죠. 않아. 네. 정말로 미안해 이 한마디가 쉽지 않고요. 아이 그냥 내가 미안해 하는 거 알겠지 이러고 넘어가거든요.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네. 그랬을 때는 저는 문자를 이용을 합니다. 텍스트로. 텍스트로. 물론 이제 그게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만 보면 덜 쑥스러울 수도 있고 덜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애들한테 뭐 완벽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덜어는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.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. 그러면 의외로 애들이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냐고 나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.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는 네.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아.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.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.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안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인정하고 미안해 한 다음에 근데 너도 근데가 붙는 순간 또 이제 이게 그거는 싸움의 시작. 안 하니만 못합니다. 그렇죠. 내가 만약에 그걸 인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단서가 붙으면 안 돼요. 딱 그 하나. 그 하나만. 네. 뭐 그건 변명이나 마찬가지죠. 그러면 오히려 예전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마음이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속상하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내가 인정을 하고 해야겠다 마음이 일단 먹으면 거기로 종결을 쳐야 돼요. 일단은 인정하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